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났어요? 이게 뭐냐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허가 신청 또, 조사 또, 불허가 또, 선매번, 뭐, 다 끝났네. 아니, 다 끝났잖아요, 거기. 다 끝났죠? 간단하네. 네, 칠판 봐보세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 맨 밑에 줄 있고? 그죠?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게. 자, 보세요. 허가 절차가 나와 있는데, 자, 칠판 봐보세요. 아까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살려고 한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제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허가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아까 계약 당사자가 한다 그랬잖아요. 당사자 공동 신청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은, 자, 허가권자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 토지 소재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여기 이제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여기요. 구비서류한 것은 그냥 들어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뭐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금 조달, 토지 취득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이런 걸 제출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 내, 일정한 기간 내 여기 이제 허가 기준이 있어요. 허가 기준. 그러니까 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무조건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허가 기준에 적합을 해야 돼요. 허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합하면 이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이제 허가를 내줬다면 뭘 주겠어요? 허가증을 줄 거 아닙니까요? 그죠? 근데 불허가 날 수도 있어, 없어요? 뭐 조건이 안 맞으면 불허가 나겠죠? 그럼 불허가 했다고 알려줘야 돼요. 통지, 알려준다. 근데 이제 선매가 뭔지 아세요? 선매? 좀 이따 배워. 그냥 들어봐.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는 선매 협의 사실을 뭐 한다? 통지를 해주게 됐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허가한단 말도 없고, 불허가 한단 말도 없고, 협의한단 말도 없고, 전혀 묵묵부답이야. 신청하는 사람은 답답해 죽겠죠, 지금. 빨리 허가를 받아야지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시장군수구청이 반응이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혀 반응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재촉? 어떻게? 찾아가서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래. 이제 막 음료수 사다 주면서, 예? 이해 신청? 예, 그게 아니고, 이게 뭐야? 한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X가. 그러면은, 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이 기간이 15일이다 하면 15일이 끝난 날은 뭐 한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봐버려요. 허가로 뭐가 돼? 간주를 해줘.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 그죠? 그러면 지체 없이 허가증을 줘야 돼. 지체 없이 뭘 줘야 돼? 허가증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절차를 갖죠. 자, 봐보세요. 칠판 봐봐요. 그러면 이 허가를 해줘서 불만, 안 해줘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무슨 신청? 그럼 이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자, 그러니까 허가 처분이 있는 날, 불허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몇 개월이네? 1개월. 여기까지 정리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불허가 난다고 가정을 봐요. 불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허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불허가 나죠?
그러면 불허가 나오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토지 사달라. 매수 청구 가능해요. 매수해달라. 허가 안 내줄 바에 매수해달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1개월인데 이것은 시점이 달라요. 이날로부터요. 불허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자, 여기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같은 1개월인데 시점이 달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산 게 아니라 매수할자를 지정해줘요.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지방공사 공공단체 이런 기관 중에서 그죠? 매수할자를 지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매수를 원하면 매수하게 합니다. 그죠? 이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무슨 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더 낮으면 그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공시지가.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절차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원리가 됩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책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61페이지 허가 신청, 조사, 허가 통지, 불허가, 선매, 협의, 사유, 통지까지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뒷페이지. 자, 허가 신청은 며칠이네? 이제 아까 이 기간이 15일, 이제 서식기가 15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식기가 나와 있어요. 자,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없으면 다음 날에, 그저 끝난 날은 다음 날을 말합니다. 허가해 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허가증은 언제까지 내준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불허가 받는 경우 조치, 이의신청. 이거 잘못됐네. 자, 이의신청은 불허가 통지받은 날이 아니에요. 처분입니다. 처분. 그리고 이의신청은 불허가뿐만 아니라 허가도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자, 그렇게 고치세요. 허가 또는 불허가. 이의신청 허가도 이의신청 가능해요. 불허가도 가능하고. 근데 그 책에는 불허가만 나와 있잖아요. 아,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허가 또는 불허가. 그리고 통지가 아니라 처분이라고 고쳐야 돼요. 처분. 그리고 이제 매수 청구는 통지가 맞아요. 매수 청구는 언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그 니은에 불허가 통지 받은 날이라고 적어서 1개월 밑에다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책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은 허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불허가 처분 받은 날부터 1개월이고, 매수 청구는 불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뭘 기준으로 매수하게 한다 그랬어요? 공시지가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을 매수 기관으로 정하느냐? 국가, 자치단체, 토지, 주택권, 공공단체 이런 기관들이 있죠? 이런 기관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계략적인 허가 절차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되게 쉽죠? 그죠? 여러분 잘 만난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그죠? 네. 몇 번 듣다 보면 다 기억돼. 내가 그랬잖아요. 제 강의는 여러분들 안 외우니까 막 넣어준다고. 나 강의만 열심히 들어봐. 다 수험생들이 외우라면 또 안 외운지. 그죠? 시험을 보려면 외울 것은 외워야 돼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외울 것은 또 외워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이해만 해서 점수가 나온 건 아니고, 또 무조건 암기한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양가 5번 제목 한번 봐보세요. 선매제도 나왔죠.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선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선매가 뭘까요? 선매. 자, 칠판 봐봐요. 이 토지. 가박오리입니다. 그럼 이게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아까 우리가 허가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에게?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이게 허가 관청이잖아요. 허가 관청.
이제 허가는 뭐 신고 간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허가 간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갑니다요. 이분들이 허가 내달라. 근데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딱 보니까 이 토지가 미리 국가기관 등에서 확보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익사업에 적합하고. 그러면 이분들에 우선하여 이분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선매자란 말을 써요. 무슨 자? 이걸 선매자란 말을 써요. 이제 앞에 선매자란 것은 이 토지를 매수할 자. 이분들이 앞서서 매수할 자. 그죠? 그러면 이 선매자가 누가 되냐?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단체, 공공기관. 이들 기관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죠? 예, 매수할 자. 자, 이걸 통틀어서 국가 등이라고 표현할게요. 뭐라고 표현한다? 이분들이 이제 선매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단체, 공공기관. 됐습니까? 그러면 지정을 해서 이분들을 지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 토지를 이분들에 앞서서 우선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됐어요? 선매. 됐어요? 그러면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러면 허가 신청일로부터 몇 개월이네? 1개월이나 알려줘요. 몇 개월이네? 1개월이나 알려준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 둘이 선매 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네? 1개월 이내입니다. 선매 협의를 끝내줘야 돼요. 자, 여기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주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자하고 둘이 선매 협의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끝내줘야 돼요.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면 최소한 며칠 이내 선매 협의가 진행돼야 되느냐? 15일 이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1개월 이내 끝낼 거 아니에요. 그죠? 진행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예. 그럼 이 둘이 이제, 계약을 하는 거지. 협의해서. 협의 매수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격은,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선매란 것은 미리 이분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모든 대상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입니다. 무슨 사업용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자,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 이용 목적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뭐 거주용 주택용지금 거주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 이해되세요? 근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이 않는 토지가 허가 대상 토지가 돼요. 이 두 가지만 선매 대상 토지가 돼요. 두 가지.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선매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됐어요. 신청이 들어가면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주고, 이 사람은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선매 끝내줘야 되니까 15일 이내 진행되라. 이해됐어요? 예. 이때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둘이 협의가 안 됐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계약이 안 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끝나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허가 구역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아, 무조건 허가를 해줘버려야 돼, 이제? 선매가 안 됐으니까? 이게 심의해가지고? 무조건 해줘? 무조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지.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허가 신청해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매자를 지정해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둘이 선매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서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지. 이 사람이 허가할 것인지 또는 불허가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돼요. 소유자 등에게. 언제까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하게 돼. 자, 그래서 허가 불허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주의할 무조건 허가한다 틀리고 무조건 불허가한다 틀려요. 허가할 것인지 불허할 것이 결정해서 통지를 해준다. 그래서 이게 선매제도인데 선매란 것은 이분들에게 미리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협의 매수 제도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양가로 5번 선매제도 한번 봐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 뭐가 나와 있어요?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단체 공공단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 중에서 지정을 하고 가격은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동그라미.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선매 대상 토지가 되지 않아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두 가지만 됩니다. 자, 선매 절차는 허가 신청 들어갔죠? 그러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주고 선매자 지정 통지, 조건 통지, 협의 완료. 그런데 그건 뭐 상식으로 읽어두시고. 자, 그러면 지정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아까 이야기했고, 완료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며칠 이내 진행? 15일 이내 진행이 돼야지 1개월 이내 끝내주거든요. 15일 이내 진행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래야만이 1개월 이내 선매를 끝낼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15일 이내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차피 뭐 바로 들어가야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불성립,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뭐요? 통지, 결정해서 통지하는 거예요.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할 것인지 결정해서 통지. 뭐해서? 결정해서 통지.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정리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가로 6번 토지 의무 이용 기간이 있어요. 봐보세요. 이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아까 이용하라 그랬죠? 그 의무 이용 기간이 있어요. 그럼 그 의무 이용 기간도 이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의무 이용 기간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뭐 복잡하니까 일단 하나씩만 할게요. 그 거주용 주택용지 이거 동그라미 쳐서 이거 2년입니다. 거주만 동그라미 쳐세요. 거주. 그러면 왜 2년이요? 글자가 두 글자니까. 그렇죠? 이건 외워야 되거든요. 거주용 주택용지는 몇 년? 2년간 의무적으로 이용돼야 돼. 허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 2번. 자, 후단에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 그 사업과 밀접 관련된 사업용 토지 있어요? 사업용 토지 동그라미. 이제 사업 시행입니다. 이건 이제 뭐 법에서는 사업 시행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뭐 시행하려는 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업 시행 그 옆에다 적어보세요. 이게 이제 사업 시행이라 적고 네 글자니까 4년이라고 외워봐요. 사업 시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4년이야. 4자니까 뭐 4년 해도 되고.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5년 의무 이용기간은 그 현상 보존의 목적이 있어요? 보존의까지 조사까지 넣어가지고 5글자 만드세요. 현상 보존의 목적은 몇 년? 5년. 뭐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봐요. 거주용 주택용지는 몇 년? 왜? 2글자. 사업 시행은 왜? 4글자. 현상 보존의 목적은 왜? 그렇지. 그렇게 외운 게 가장 편해요.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워. 이건 몇 가지씩만 했는데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자, 7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7번 한번 봐볼게요. 자, 이 허가 받은 목적대로 뭐 하라? 이용하라. 이용 의무가 있잖아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아까 거주용 주택용지는 거주용으로 이용하라고. 그죠? 근데 이용하지 않았어.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X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찍어봐. 또. 바빴어. 비슷했어. 아니, 옛날에 이야기했잖아. 어떻게 된가 보려고. 어떻게 된가 보려고 안 해봤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가 보려고 안 해봤더니 이행명령 떨어져요. 무슨 명령?
그래서 이행명령 들어가.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 들어갑니다. 기간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기간을 정해서 2개월 지정해 주면서 그 2개월 동안 이용하라. 이행명령 들어갔죠? 그런데도 또 안 했어. 왜 안 한 거야? 그렇지. 어떻게 된지 보려고. 이제 말 찾는데. 그죠? 어떻게 된가 보려고 안 했더니 이제 이행 강제금이 들어갑니다. 돈으로 물어야 되죠. 이행 강제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까지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거주용 주택용지로 목적으로 취득을 했으면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되죠. 안 했어. 그럼 이행명령 들어가. 그래도 또 안 했어.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된다고. 토지취득가 100분의 얼마? 범위 내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범위 내란 말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최대가 10%라 이 말이야. 그러면 기준이 거기 여러분들 교재도 나왔는데 자 칠판 보세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내버려 뒀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이용 안 했다는 소리죠? 가장 괘씸하죠? 그러니까 10% 그대로 부과돼요. 방치는 몇 퍼센트? 10%. 근데 허가를 받아서 이용하기는 했어. 근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임대해줘서 했어. 그러면 7%예요. 7%. 임대는 몇 퍼센트? 7%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게 최대가 10%고 방치가. 그리고 또 이용하기는 했는데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이용을 했어. 변경. 아까 거주용 주택용지를 안 하고 다른 뭐 농사를 지었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5%. 몇 퍼센트? 5%. 그리고 이 세 가지 외. 이 세 가지 외를 말합니다. 7%예요. 이해됐어요? 예, 이건 이제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이게 최대가 10% 범위 내인데 이 기준이라고. 자, 그러면 연습시켜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방치 얼마? 임대는? 변경은? 그 외에는? 방치 10, 임대, 변경, 그 외에 7, 임대, 변경, 방치, 그 외에 방치, 변경, 임대, 그 외에 네, 그래 됐어요. 되게 재밌어. 그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뭐 수험 시간에 그랬잖아요. 나 암기할 거 많아서 싫어. 싫다고. 근데 재밌어. 저하고 같이 해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 음을 넣어주고 음을 넣어주니까 되게 재밌어. 봐봐. 나중에 암기상 나오면 음을 넣어줄 테니까 외우면 돼요. 따라하면 금방 외워져요. 됐어요? 재밌죠? 그치. 좋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책 봐주세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있죠? 그 마지막 후단에 방치만 동그라미 주세요. 그 지문 길잖아요. 방치는 얼마? 10. 그 다음 2번은 임대, 후단에 임대 나와 있죠? 얼마? 7. 3번은 변경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예, 그거. 그리고 4번은 이 세 가지 외에는 7.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되게 쉽죠? 봐봐. 그렇게 딱딱 핵심을 잡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문이 길면 잘 안 외워져요. 이게 핵심만 잡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예, 끝났죠? 자, 토지거래 허가제 끝났어요. 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보면 다 끝나버렸네. 와, 나날이 실력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죠? 금방 합격할 것 같아. 그죠? 그죠? 자, 그러면 1년 만에 합격하면 대단한 거예요. 자,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 많은 내용을 1년 만에 합격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1년 만에.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무슨 실무가 나와 있어요? 실무까지 넘어서 이제 법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데서 3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0점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100점이냐? 97.5냐? 그거 확보하겠습니다. 실무하는 거. 그죠? 예, 그냥 실무까지 하면 100점 나옵니다. 여기서 한 8문제. 그래서 이제, 진도 많이 나갔죠? 엄청 나갔잖아요. 신기하죠? 최강목이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시간은 가고 진도는 나가요. 어차피 앉아있으면. 시간은 가고 진도는 나갑니다. 근데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해봐. 그 많은 책, 진도도 안 나가고 죽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서법 들은 게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 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중개 실무가 나와 있는데, 중개 실무가 뭔지 아세요? 의의부터 좀 잡고 들어갈게요. 여기 책에는 없지만. 중개 실무가 뭘까? 실전인데, 그죠? 의의를 정의하라. 그러면, 중개 실무 의의에 대해서 써라. 그러고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오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 실무 개념 잡아 드릴게요. 칠판 봐보세요. 실무 의의를 좀 잡아 드릴게요. 중개 실무가 과연 뭘까? 이 중개 실무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중개와 직접 관련하여 전개되는 활동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이게 이제 실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보세요. 무엇과 직접 관련하여? 그럼 우리가 앞에서 중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중개가 뭐예요? 중개가 뭐? 물건을 소개해 주는 거, 알선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요. 건물. 갑이 소유자이면서 의뢰인이죠? 개혁공에서 A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상대방 찾아가지고 알선해 준 거이 뭐다? 중개다. 그러면 이렇게 알선 소개해 준 게 중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실무란 것은 이 삼명관계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실무다. 그러면 보세요. 물건 소개해 준 것과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그럼 물건 소개해 준 것과 관련이 없으면 중개 실무란 겁니까? 실무가 아니란 거예요. 왜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면 연습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소개해 준 거 관련된 거면 실무예요. 그러면 개공이 중개업하다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도 있어 없어? 이건 중개 실무 범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 이건 물건 소개와 관계없잖아요. 이해됐어요? 다시. 그러면 개공이 중개업하다가 사무소를 옆건물로 옮길 수도 있어 없어? 이건 실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이건 물건 소개와 직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개공이 중개업하기 전에 인장 등록하라 그랬죠. 그것도 중개 실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왜? 물건 소개와 직접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건 실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무란 것은 중개와 직접 관련된 것만 실무다. 그 말은 이 삼명관계에 들어와야 된다. 물건 소개와 관계된 것만 실무다. 됐습니까? 예. 또 하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자, 맞춰보세요. 중개 실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무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실무인데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냐고. 중개계약을 체결한 게 앞이고. 그렇지. 뭐 좋아. 오늘 아주 성적이 좋네. 좋아. 이 앞전까지 맨날 틀리더니 오늘은 완전히 뭐 날아가네. 자, 아주 좋았어요. 집에서 뭐 잠 많이 자고 오셨어요? 정신 맑으면 자, 여기는 중개계약이고 이건 무슨 계약? 거래계약까지가 실무다.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 삼명관계에 들어왔더라도 실무가 되려면 이 사람이 중개 좀 해달라 의뢰가 들어와요? 안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라. 이때부터 실무가 시작이 돼요. 이게 중개 실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뢰 접수와 동시에 접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중개해 주겠다 하면 무슨 계약?
이때가 시작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래계약, 이게 매매계약 이런 걸 말하죠. 이게 끝나면 중개가 완성됐다 그래요.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거래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이때까지가 실무다. 그러니까 이 범위는 다 실무. 그럼 구체로 설명하면, 이 사람이 의뢰 들어오면 의뢰 접수 받죠? 중개 실무. 또 중개 계약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중개 실무. 됐어요? 쓰는 거. 그죠? 그럼 이 물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실무. 조사 방법을 우리가 실무에서 배우거든요. 그럼 조사한 거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실무. 자, 그러면 설명한다 해서 바로 산 게 아니라 이 사람 사도록 만들어야 되죠? 영업활동. 이것도 중개활동이라 그래, 실무. 그러면 산다라면 거래가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거래계약서 쓰는 것도 실무. 서명 날인, 교부까지 실무야. 계약서 상방 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실무. 그러면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라, 잔금 지급하라 계약서상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있겠죠. 그럼 이건 실무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요. 여기 이 문제가 되네. 중도금, 잔금 넘어갈 때 등기 이전 서류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중개 실무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협의 실무는 안 들어가요. 넓은 의미는 들어간다. 협의. 보통 우리가 실무는 협의, 좁은 의미를 말하거든요. 중개 실무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다 봐봐. 왜 안 들어가요? 거래계약 이유 문제죠. 우리가 보통 계약금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 이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실무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개공이 전혀 관여를 안 해야 될까 해야 될까? 중개 실무가 끝났으니까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해라. 내도 버릴까? 아니면 관여를 해야 될까? 당첨. 예. 관여해야 돼? 당연히? 예. 당연히 관여한다고. 우리 여기는 해야 돼. 그러면 무슨 의무가 있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가 뭐라 그랬어요? 줄여서 성관주의인데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성관주의 의무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민법에서 나오잖아요. 주의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개공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손해배상하면 손해배상 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할 때는 분명히 여기가 저당이 안 잡혀 있었거든요. 계약 체결할 때는.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잔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저당 잡아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넘어가기 전에 다시 등기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게 성관주의예요. 예를 들면 성관주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성관주의 의무 중에 하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안 해가지고 사고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 실무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끝날 때 관여는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실무. 그래서 실무는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중개와 직접 관련된 것만. 그러면 사무소 이전, 휴폐업 신고, 인장 등록 이런 건 중개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무도 아니다? 아니다고. 또 하나, 중개와 관련이 되더라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중개계약부터 거래계약 사이까지가 다 실무 범위다. 그러면 그 이후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은 실무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중개 실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중개 실무로 공부하러 떠납니다. 그죠? 금방금방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금방. 다음 주면 진도 다 끝나요. 신기하죠? 그죠? 그죠? 물론 이제 못 끝날 수도 있으면 뭐 기본서 나오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무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언제부터 실무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중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실무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배우고 여기 계획 수립이 있어요. 실무 과정. 이건 안 가르쳐줘요. 알아서 계획 세우라고.
그다음에 이 물건 조사 확인 배우고 중개활동 배우고 거래계약 체결 이렇게 차례대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실무가 다른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중개계약이 나옵니다. 그 전에 중개실무 과정 적어드릴게요. 이 실무 과정이 이거요. 이거 맨 처음에 무슨 계약이 있어야 돼요? 중개계약이 있어요. 의뢰 접수입니다. 의뢰 접수와 동시에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개공은 나름대로 중개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어떻게 중개할 것인가? 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거 계획성 있게 중개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시행착오도 방지하고, 그죠? 예. 경쟁업자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계획성 있게.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계획 세워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여기는 계획 세웠어요? 예. 어떻게 세웠어요? 예? 대충? 그렇죠. 근데 수험생들 대부분 계획 안 세우잖아요. 근데 왜 안 세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계획이 아니면 학원 시스템이 계획이 돼 있어요. 10일, 12월은 기초, 1, 2월 달은 기본서, 3, 4월 달 심화, 뭐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 계획성 있게 여러분도 움직이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7, 8월은 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획 세워놓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개업도 계획성 있게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무작위로 하다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협력 관계이지만 경쟁 관계도 돼요. 협력도 해야지만 서로 경쟁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 잘하려면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근데 이것은 이제 실무에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계획 수립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세 번째, 이 물건 조사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 중개 대상물.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조사하고 확인.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그럼 네 번째가 뭐냐? 이거요. 그러면 조사했고 이 사람에게 소재지, 면적 다 설명했죠? 그럼 우리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걸 중개활동이라 그래요. 무슨 활동? 중개활동. 이거 중개활동은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할까요? 영업활동.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할까요? 판매활동.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할까요? 중개하도록 만든 거 중개활동, 영업활동, 판매활동. 또 달리 표현해서? 비즈니스. 좋아. 영어로 나왔어. 좋아. 또 마케팅. 좋았어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장사. 아주 좋았어요. 아주 전통적으로 나오고 외국적으로 나오고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거 안 찍어도 되는데. 자, 눈이 안 보여? 예. 왜 안경 안 썼어요? 왜 안? 너 맞춰야 되는데 안경 못 맞춰. 부지런히 찍어도 돼요. 예, 찍으세요. 또 가르쳐줘요? 진짜로 가르쳐줘요? 예, 꼬시는 행위. 물건 사도록 꼬시는 행위. 예, 자, 하여튼 이걸 잘해야 돼, 잘못해야 돼? 근데 이쪽 파트는 시험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돈을 잘 벌려면 이걸 잘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시험은 자주 안 나와요. 이거는 간혹가다 나와요. 2, 3년 만에 한 문제 정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뭐가 체결해도 돼? 거래계약 체결. 이게 몇 번째? 다섯 번째. 이게 실무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아까 실무 아니라 그랬죠? 이걸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순서에서 맞으면 실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이루어져. 중개계약, 계획 수립, 조사 확인, 중개활동, 거래계약 체결. 됐어요? 이게 순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부터 이제 공부하러 가자고. 중개계약. 이해되셨죠? 그럼 그 중개계약 종류가 나와 있네. 이거 공부하러 갈 건데,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겠어요. 저쪽으로 가면 또 부족하니까. 우리가 중개계약 앞 법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법에서 배웠죠? 종류 몇 가지가 배웠어요? 우리가 법에서 중개계약 종류 몇 가지 배웠냐고.
두 개 배웠잖아요. 일반하고 뭐 전속 두 가지 배웠죠. 근데 여기는 몇 가지가 나와? 5가지 나오잖아요. 이 5가지를 다 배운 겁니다. 우리가 법에서는 일반하고 전속, 왜냐하면 법에는 2가지만 법 조문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근데 나머지는 법 조문에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하고 독점 5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은 개념 봐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독점 중개계약하고 세 번째가 전속 중개계약, 네 번째 공동을 먼저 할게요. 공동을 먼저 하고 5번째가 순가 중개계약.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법에서는 이 2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 중개사법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가지를 공부했고, 여기서는 5가지를 다 합니다. 이제 독점도 해야 되고 공동도 하고 순가도 할게요. 뭐 의의하고 막 특징들이 있는데 뭐 특징은 놔놓고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기초는. 그죠? 자,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은 우리가 앞에서 다 해서 다 할 거예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반은 어떻게 하는 걸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A 계공에게 의뢰를 맡깁니다. 이거 팔고 싶으니까 중개해달라. 그리고 B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C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는다랬어요? 거래를 성사시킨 계공. 그럼 셋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어요? B? B. 여기는 A? 여기는? 아니, 옛날에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옛날이 아니라 뭐 얼마 전에. 자, B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잊어먹었어? 그렇죠. 별거 다 잊어먹어. 그럼 B는 당연히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B가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거 기억나? 아, 이제 기억나? 한참 있다 기억나네. A, C 했다고. 자, 그러면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동산 낼 때 여러 업소에 내놔도 관계가 없던 소리죠. 그러면 거기서 거래 성사시킨 부동산에게 중개보수 주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해요? 적게 이용해요? 그래서 거기 일본에 가장 많이 인정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일반 중개는 거의 다 계약서를 안 쓰거든요. 일반 중개 계약서. 이것은 쓰겠지만 이걸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 적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뭐 이런 거 2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 특징들인데, 특징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개념 위주로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예. 일반 중개 개념 끝. 자, 그럼 이제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가 전속은 법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 2가지를 비교해서 개념을 잡아야 돼요. 독점하고 전속.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딱 보면은 독점도 몇 사람이 맡긴 거겠어요? 전속도. 그럼 같잖아요.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독점이란 말을 쓰고 전속이란 말을 쓰겠죠? 그럼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에 대한 차이.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칠판 봐볼게요. 여기다 칠판 정리해 드릴게요. 독점을 먼저 할게요. 독점은 이것도 한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특정 계공 1인에게 독점 중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전속은 우리가 법에서 배운 거. 몇 사람이 맡겼어요? 한 사람.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다. 같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A에게 맡으면 B에게 의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의뢰를 해봤어요. 근데 B가 성사시켜버려요, 계약을. 그럼 B는 당연히 중개 보수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거래 성사시켰으니까. 근데 누가 문제예요? A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기대권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보수. 전액 다 받아요. 자, 그러면 전속 한번 봐드릴게요. 전속은
다른 경우에 의뢰하면 안 되죠. 의뢰를 했어. 왜 의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자, B도 거래를 성사시켜요. 그러면 B는 당연히 보수 받죠? 그럼 A가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건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복습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잖아요.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위약금. 3주 전인가 배웠는데. 뭐가 배우기는 배운데 아무거나 생각은 안 나고 하여튼 뭐, 우리, 아무 것도나 붙이지 말고. 그래도 그거 나온 거 어디요? 공부 전혀 안 했으면 그것도 안 나와. 어?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건 분명히 배웠거든요? 분명히 배웠는데 기억이 없죠? 그러면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내가 그래서 항상 몇 번을 봐야 된다? 10번을 봐야지 시험장에 간다고 이야기했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잊어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다른 과목. 그죠? 모레도 다른 과목.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오면 중개사법도 뒷진도 나가죠? 그러니 잊어먹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차피 그래도 조금 뭐 다른 걸 갖다 붙여서 그러지 그 생각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냥 재생이 빨라요. 위약금 청구할 수 있어요. 전액. 해당하는 금액. 찾아드릴게요. 33페이지랍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봐보세요. 3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네. 그죠? 위약금 지불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밑에서 세 번째죠. 그죠? 외의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이걸 말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전속 외의 개공에 의뢰해서 거래. 이 사람이 거래까지 끝내줬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보수 얼마를 지급하라고 동그라미 쳤어요? 해당하는 금액 전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핵심이라고 내가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라 했어요. 근데 기억이 있어 없어? 원래 그래.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잊어먹으니까 내 마지막에 한 번만 해야지. 그럼 기억이 되냐고. 안 돼. 10번을 봐야 돼. 10번을. 됐어요? 그러니까 잊어먹은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차피 사람 기억은 그래도 뭐 배운 기억이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이지. 그죠? 전혀 안 한 사람은 그것도 생각 안 나지. 그러면 이제 재생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지. 2번 보고 3번 보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칠판 봐봐요. 그러면 지금 전속하고 독점이 칠판에 봐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혹시 내가 여러분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까봐 분필 색깔까지 맞춘 거예요 일부러. 또 갑자기 색깔이 다르다고 주장하면 나 골치 아프니까. 그죠? 같아. 근데 뭔가 다르니까 독점이란 말을 쓰고 전속이란 말을 쓰겠죠? 그럼 봐볼게요. A에게 독점을 맺습니다. 맺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중개를 못하고 있는데 갑이 의뢰인이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개로 만났습니까?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안 배웠죠? 있어요. 전액을 다 받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독점은 다른 개공이 거래를 끝내든 자기들끼리 거래를 끝내든 뭐만 성사되면 계약만 성사되면 무조건 보수가 확보돼요. 그러면 개공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가장 유리한 보수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독점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법에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전속법에서 있으니까 되는 거고. 근데 우리 법에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러분들 계약 자유 원칙 들어보셨죠? 민법에서. 그렇지. 사적, 좋아. 봐, 이렇게 유식하게 돼요. 1년만 다녀봐. 별 단어가 다 나와. 뭐, 비진 의사 표시랄지, 뭐, 사적 자치랄지,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신랑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유식해졌네. 그래서. 자,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것도 전액 받아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의 규정은 없지만 계약 자유 원칙상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요. 활성화 안 됐을 뿐이에요. 맺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이것은 주로 어디서 활성화되고 권장하고 있느냐?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 중개업협회에서 권장하고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 이걸 도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건 중간이거든. 이것하고 이거 중간. 그래서 지금 전속을 우리 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일반. 그렇죠? 거의 다 일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상조라 도입을 안 한 거고 법에서 이걸 도입한 거예요. 중간 단계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전속 개념 잡아드릴게요. 자, 칠판 보고 있습니까? 갑하고 의뢰인 A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근데 이건 복습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던 거 아까 찾아본데 여기도 스스로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둘이 계약을 했어요. 어디 가다 만났어요? 둘이 어디 가다 만나서 계약을 했냐고. 직방에 가서. 아니, 어디 가다 만났죠. 시장 가다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공에게, 아니, 이 을에게 아는 사람인데, 개공에게 물건 팔려고 내놨다라니까 내가 사겠다. 그래갖고 둘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개공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이걸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복습하는 거죠. 중개보수 받아낸다고 배웠어요?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지.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은다고 기억납니까? 근데 소요된 비용을 중개보수 얼마 범위내서? 비용을 보수 50% 범위에서 받는다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이거 조금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 독점하고 비교해봐요. 이거는 보수 받아 못 받아? 여기는?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계약했을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출제자가 이걸 내지 똑같은 거 이건 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가정하면 개념 묻는 문제를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걸 잘 몰라요. 혼자 공부하면 그냥 대충 추상적으로 읽고 그냥 거기 끄떡끄떡하고 맨날 틀리고 나오지. 그죠?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 개념 잡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한 바퀴 돌면 또 잊어먹더라고. 여러분 선배들 그래요. 그럼 또 해.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잊어먹어라. 나는 계속 넣어줄게. 내가 조금만 더 빠르면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잊어먹는 속도하고 내가 넣어준 속도하고 내가 조금만 더 빠르면 여러분들 기억이 되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맞추고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저는 그 신념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독점하고 전속 개념을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순가 공동이 나와 있는데 공동은 대충 아시잖아요. 공동이란 것은 물건 하나를 개공 2명이 협력해서 중개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설명해야 돼요?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순가가 뭔지 아세요? 순가 중개계약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고 우리 여기는 순가 중개계약 들어봤냐고? 처음 들어보고 여기도? 처음? 진짜로? 정말로? 추웠어요. 안 들어봤다는데 지금 들어봐요. 지금 들어보잖아요. 그럼 순가중개계약 개념 잡아들기 개념 이걸 이제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자, 봐보세요. 이 주택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A 개공에게 맡깁니다. 순가중개계약을 맺어요. 무슨 중개계약을 맺어요? 그럼 순가중개계약이란 뭐냐면
자, 가장 쉬운 예로 이거요. 지금 이 주택 시세가 2억이에요, 2억. 가정해볼게요, 2억이라고. 지금 현 시세가, 주변 시세가 2억이라고. 그래서 이제 의뢰인은 개공에게 뭐라 했냐면, 이 주택 2억만 받아주세요. 2억 내놓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더 받은 거, 알파입니다. 이건 전부 다 중개 보수로 가져가라. 합의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더 받은 돈은 전부 다 뭘로 가져라? 보수로 가져라.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얼마에 팔았는 거예요 지금? 2억 5천에 팔아줬죠? 그럼 보수 얼마 떨어져? 5천 떨어지잖아요. 왜? 어차피 매도인은 나는 뭐 2억만, 지금 시세가 2억이니까 2억만 받아달라. 더 받은 건 다 가져라 이 말이지. 이게 순가요. 그럼 법정 보수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제 보통 주택은 요율이 0.4 정도 되거든요. 뭐 시도마다 다르겠지만 그럼 얼마 나와? 80만 원 나와요. 법정 보수 80만 원. 그럼 뭐 많이 초과됐어요? 적게 초과됐어요? 많이 초과됐잖아요. 엄청 초과된 거잖아요. 많이 초과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초과 보수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보수 초과 받지 말라 그랬죠? 금지행위 초과 보수에 걸려 들어간다고.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들어가요. 이게 순가란 말은 더 받은 건 다 가져가라 이 말이야. 보수로. 이해됐어요? 근데 초과되면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갑니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알파가 70만 원이요. 그러니까 2억 70만 원 받고 팔아줬어요. 그럼 보수 얼마 떨어져? 그럼 법정 보수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개공을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순가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금지행위 안 걸려들어. 그러면 순가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돼요. 되는데 보수가 뭐가 됐을 때? 초과됐으면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할게요. 이거 다 인정돼요. 다 인정돼요 결국은. 그런데 보수가 초과되면은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정되는 겁니다. 보수가 초과됐을 때. 그럼 이제 순가는 그냥 더 받은 거 가져가라 보수로. 됐어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개념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뭐 특징은 나놓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또 쉬어야 돼. 휴식 같습니다.